자,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 그래프는 그릴 줄 알죠?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무조건 점찍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찍기 뭐라고요? 점찍기야. 점찍기. 점찍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탄젠트 함수의 정의가 뭐였더라? 즉 탄젠트 세타의 정의. 그죠?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이건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네. x분의 y.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단위원에서 뭐라고요? 단위원. 현재 요 녀석이 단위원이죠. 요 녀석의 이름이 뭐야? 반지름이 1인 원. 이걸 무슨 원? 네.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위원. 예,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 그럼 단위원에서 탄젠트의 정의는, 그럼 단위원이니까 이렇게 원 위에 열나 많은 점들이 있겠죠? 열나 많은 점들이 있는데 어떤 한 점을 정했을 때, 이렇게 정했을 때, 예, 요 점에 x값분의 x좌표분의 y좌표, 기울기죠. 결국은 기울기. 그럼 너의 의미는 기울기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그지? 기울기로 해석해도 되겠다. 그런데 보시면 요 녀석의 xy 값에 대해서 xy 값을 추적하는 게 귀찮다 이거야. 직관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위원이라는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반지름 1인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생각해봐라. 이거분의 이거라는 말이나, 그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을 거 아니에요. 닮았으니까 당연히 닮은 비에 의해서 요거분의 요거나 또 뭐야? 이거분의 이거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의는 x분의 y라고 하는 게 맞지만, 예, 단위원의 특성을 이용해서 요게 반지름이 1일 때 요 녀석이 몇이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1, t 요때 좌표를 찾겠다는 거지. 그치? understand? 예. 결국엔 뭐라고요? 이 값은 뭐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네. 1분의 t라고 쓰겠습니다. 1분의 t. 네, 1분의 t. 됐죠? 1분의 t라고 쓰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 기울기지만 얘를 단위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게 1이면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분모가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요 녀석 요 점의 좌표를 의미하겠구나. 됐죠? 그러면 잘 봐라. 여기에서의 변수는 세타야. xy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탄젠트 세타를 f 세타라고 표현하면 f 세타가 탄젠트 세타인 거잖아. 그럼 내가 요 세타에다가 열나 많은 값을 집어넣겠지. 요 세타는 각도를 의미하겠죠. 호도를 집어넣었을 때, 즉 각도, 여기서부터 잰 요게 뭐야? 시초선서부터 잰 요 각도를 막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요쪽에 있는 녀석의 요 점에 대한 x분의 y를 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한다고? 단위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요 녀석을 말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됐죠?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 이 세타가 변수인 거야. 세타 각도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무슨 값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1분의니까 얘 쓰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1분의 t를 원하는 거. 1분의 t를 원하는 겁니다. 됐죠? 1분의 t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1분의 t. 그러니까 왜 분모 1을 쓰는 게 좋은지 알겠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t라고 쓰면 되겠죠? t는 뭔데? 요 점에 y좌표를 의미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요렇다. 그래서 요걸 단위원의 특성을 이용하면 1분의 t라고 써도 되고, 요 녀석의 값은 뭐라고 써도 된다? t라고 써도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t는 어떻게 변할까? 요걸 따져보겠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쭉 아래 내려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해 볼 거예요. 뭔 소리냐? 세타가 변함에 따라서 무엇? 원래 탄젠트 세타 값이 어떻게 변하나요?를 말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지 아까? t라고 얘기했잖아. 위에 다시 읽어봐. 오케이?
아하.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요렇게 변했으니까 세타가 이렇게 변했어. 요만큼 변했다고 칠게. 그럼 그거에 따른 분모는 1이니까 요 녀석 요 높이 요 y값 1일 때의 y값 요 자리 요거에 해당하는 점을 찍으면 된다는 소린 거잖아요. 즉 세타가 잘 봅시다. 세타가 요만큼 변했을 때 이게 요거란 뜻인 거야. 요만큼 변했을 때 그때의 무슨 값? 그때의 y값. 그때의 y값이 여기다 점 찍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세타가 요만큼 돌아갔을 때는 조금 좀 덜 돌아갔다는 소리, 요만큼 갔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럼 그때의 1분의 요 녀석, 1은 생략해도 되니까 요 녀석의 값, 요 녀석의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요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즉 결과적으로 세타 콤마 탄젠트 세타 값 요걸 쓰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 값이 그냥 뭐다? 1분의 t 요 녀석의 y 값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정의는 요 그림인데 단위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펼쳐져서 그리면 요게 세타축 요 세타축 그죠? 다시 요 녀석이 무슨 축? 세타축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뭐라고? y축 y는 탄젠트 세타축 됐죠? 네. 그럼 우린 이미 외운 게 있네. 어떤 걸 외웠더라? 자, 어떤 걸 외웠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외웠더라? 네. 자, 탄젠트 함수에서 0일 때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세타 값이 세타가 0일 때 몇이었죠? 0.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0 됐고 세타가 외운 거 빨리빨리. 그렇지. 자, 6분의 파이부터 출발합시다. 6분의 파이 또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2분의 파이 요까지만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6분의 파이니까 이거 몇이었더라? 그렇지.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지? 얘는 1 그죠? 45도니까 기울기 1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그지? 얘는 루트 3 원래 1분의 루트 3으로 기억하면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루트 3 2분의 파이는 없다라고 배웠어. 없다. 그지? 없다. 이해되었습니까? 없다. 됐나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0일 때는 0.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니까 뭐 이 정도쯤 있다고 칠까? 이 정도쯤? 이 정도쯤 있을 때는 뭐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거 딱 1에 와 있는 걸로 봐서 요 녀석은 뭘까요? 그렇죠. 여기 4분의 파이일 때는 1. 그죠? 자, 또 3분의 파이일 때, 요거 3분의, 예를 드는 거야. 3분의 파이일 때는, 점점점 가서 여기가 루트 3, 루트 3은 약 1.7 삐리삐리 이렇게 나가겠죠.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2분의 파이일 때는, 자, 2분의 파이일 때 생각해 볼게. 2분의 파이일 때는 점을 찍지를 못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요 세타가 2분의 파이야. 그지? 그러면, 분모가 1일 때, 여기 y값이 어딘가 찍혀야 되는데 생각해 여기 평행하잖아. 세타가 이렇게 되는 순간 자 세타가 요만큼 돌아갔을 때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 y값을 찍기로 했는데 세타가 90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여기 점이 안 찍히잖아. 이해되시죠? 점이 안 찍히잖아. 점점 각도가 커지면 여기 찍히다가 얘랑 평행해지는 순간 아예 여기 점이 안 찍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 즉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1분의 y값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커지겠지. 그러다 무지막지하게 커지다가 결론적으로 90도가 되는 순간 아예 그 값이 너무 커서 없어지는 거지. 그지? 무한대라고 말해도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점 찍기로 해서 y값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요 녀석 2분의 파일 때 값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달랑말랑 하다가 말겠죠. 안 닿겠죠. 그죠? 이럴 때 우린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 어떤 좌표값이 점점점 이 점근선에 의지하면서 달라붙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 거야. 그죠? 절대 그때의 값은 없다는 뜻인 거죠. 점근선. 여기까지 오케이? 예. 좋습니다. 점근선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그때의 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그리나요? 이쪽은 생각해봐. 여기 각도가 음각으로 바뀌잖아. 음각. 여기가 6분의 파이였다면 여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잖아. 맞지? 그럼 그때 또 x분의 y인데 야 봐라. x는 1이지만 y 값은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1분의 y 값이니까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값 여기 찍히겠지. 각이 세타가 음수로 가니까 함수 값이 탄젠트 함수 값이 음수로 되겠죠. 더 커지면 이렇게 찍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각이 이렇게 마이너스 90도까지 갔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아예 점이 안 찍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쭉 가다가 함수값이 점점 찍다가 여기에 닿을랑말랑 하다가 닿지는 못하는 현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점근선이겠군요. 여기까지 안다스탠드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 요 그림이 있는데 2분의 파이 이후에 금방 봐라. 2분의 파이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갔다고 칠게. 여기까지 쭉 갔어. 2분의 파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찍힐까요? 마이너스 1분의 y 값이 여기쯤 찍히겠죠. 이해되셨죠? 근데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함수값이 음수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의 그래프와 요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면서 결국 여기 있는 녀석이 컨트롤 C, 컨트롤 V하면서 여기 또 생기는 거고 또 생기는 거고 그죠? 여기도 또 생기겠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고 그러더라? 그렇죠. 주기라고 말하죠. 주기. 주기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주기가 주기는 파이만큼이네요. understand?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얘는 자, 봅시다. 탄젠트 일단 여기다 쓰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탄젠트 세타 함수의 주기의 정의는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양수이면서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주기는 여기서부터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 그럼 어때? 요렇게 요 그림 다시 이렇게 보라 그러면 이해가 너희 잘 되는데 이렇게 보라면 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요 그림을 봐봐. 그죠? 그럼 여기에 요 그림 두 개가 있죠? 근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더니만 어때? 똑같은 게 요 그림이 그대로 또 나타났네. 복사돼서. 콜?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는 결과적으로 파이입니다. 파이. 그죠? 파이의 구간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하는 거겠죠? 그죠? 주기는 파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 점근선의 방정식.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세타는 이라고 해야 될까? 세타는 그죠?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쓸까? 2분의 파이 그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몇이야? 2 그렇지. 2분의 5파이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얘네들을 싸잡아서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지. 그죠?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죠? 점근선의 방정식은 세타는 n파이. 자, 왜 n파이라고 했을까?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왜? 이 간격이 몇이야? 파이 간격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2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해되셨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말하시오. 원래 자, 이게 x축이던 시절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했더라? 그렇지. x는 2분의 3파이라고 말해도 되지. 그죠? y축의 평행은 이 직선의 방정식 설명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얘가 세타축이 됐으니 세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볼 건데 탄젠트 함수식의 해석이야. 사인과 코사인에서도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의 탄젠트 A의 탄젠트 B 세타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게 있어요. 이게 Y는요. 탄젠트 함수식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미
저 사인 코사인에서 설명했듯이 요건 뭐야? 함수값을 찍을 때 함수값 요 함수값을 찍을 때 A배 뻥튀기 시키는 거죠. A배 뻥튀기 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 만약 자, 좀 빠르게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치고 저 좌표축에서 자, 얘가 세타가 되겠죠? 얘는 y가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야. 우선 자, A 탄젠트 세타만 생각해 볼게. 쉬운 거부터 A 탄젠트 세타만. 그럼 A 탄젠트 세타만 하면 탄젠트 세타 그래프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프는 여긴 점근선이니까 값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A배 뻥튀기 됐잖아요. 그러면 점이 어떻게 지킬까요? 값이 물론 A가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분수일 수 있으면 더 작아지겠죠. 함수값이 오히려. 근데 뭐 자연수라고 봅시다. 자연수. 1을 초과하는 자연수. 그러면 어때? 함수값이 뭐 여기에 예를 들면 4분의 파이 값을 넣었을 때 좀 전까지는 1이었던 아이가 그죠? 1이었던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배 뻥튀기 되니까 맞죠? A배 뻥튀기 되니까 여기쯤 찍힌다고 치고 여기 A가 됐을까? 1 곱하기 A니까 맞죠? A.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Y축에 중학교 우리 2학년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죠. 이게 Y축에 좀 달라붙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Y축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A의 역할, 해석을 할 건데 A의 역할은 Y축에 달라붙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자, 이번엔 A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A 탄젠트 B 세타라면 요거의 역할은 뭐더라? 확대 축소였었죠. 그죠? 즉 세타축 방향으로 B배 이건 확대일 수도 있고 축소일 수도 있는 거야. 왜? 만약에 B가 그렇죠. 1보다 큰 수라면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 또 설명 안 할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확대 축소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됐죠? 그럼 만약에 이 B가 1보다 작은 수라면 확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게 무슨 말이 이게? 세타축 방향으로 이게 세타축이잖아. 이 세타축 방향으로 이 아이를 전부 다 늘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확대인 거죠. 잡아서 끌어봐. 이 점들 다 끌어당겨.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끌어당긴다면 이해되시는 거죠? 그럼 B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사인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야. 됐지? 다시 정리하면 B의 역할은 확대 또는 축소를 의미하는 거고 B가 만약 2였어. 그러면 2배 축소로 보는 거고 2분의 1이었어. 2배 확대로 보는 거야.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차례가 뭐죠? 그죠? A 탄젠트의 B 세타 더하기 C 요까지만 해석을 한다면 자, A는 잠깐 빼놓고 이미 설명 끝난 거니까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어떻게? B에 B로 묶어봐. 더하기 B분의 C. 이건 우리 수하에서 배웠던 평행이동이네. 즉, 요 부분을 해석하면 세타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이런 거 언제 배웠더라? 그렇지. 자, 봐라. 자, 2차 함수에서 Y는 A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B분의 C의 완전 제곱. 이런 거 봐봐요. 이거 뭐지?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X축 방향으로 어떤 그래프를 A의 X의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 콜? 네, 좋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평행 이동까지 됐고, 그럼 마지막에 D는 뭐 하는 녀석일까요? 즉, 이제 하나 더 써볼까?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A의 탄젠트 B 세타 더하기 C.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 D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어. 즉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D만큼 끌어올렸으니까 여기 원점이 여기로 옮겨갔겠다. 이렇게 D만큼. D가 양수였다면 D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확인하고 넘어갈 때 요거 확대 축소 별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세타축 방향으로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세타축 방향으로 이렇게 오그라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그라뜨릴 수도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달라붙게. 그러면 뭐가 바뀔까? 좀 전까지만 해도 주기가 파이였던 것이 늘려버리면 이렇게 늘려버리면 주기가 어때? 주기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아, 늘어나는구나. 몇 배? B배. 여기 요 녀석 요 B배. 확대 축소에 따라서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런 거겠네. 즉 요 아래다가 써볼까요? 요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 예를 하나 드자. 자, y는 그 숫자 예를 들어볼게. 자, 탄젠트 2세타가 있었어. 그럼 얘는 y는 탄젠트 세타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지. 이때의 주기는 몇이었다고요? 네, 파이를 주기로 컨트롤 V가 됐었죠. 그럼 이때의 주기는 자 복습이야. 몇 배? 그렇죠. 2분의 1배로 축소됐지. 축소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확대 축소 때 설명해서 다 끝났습니다. 2분의 1배 축소됐으니까 주기가 아이구야 오그라들었네. 이렇게 오그라들었네. 그죠? 얼만큼? 2분의 1배는 오그라들었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원래 주기가 파이였던 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렇지. 그죠? 2분의 1배 축소했으니까 여기다가 2라고 써주면 될 거고 내가 분명히 주긴 양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 자리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2세타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순간 주기가 음수로 바뀌었잖아.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해도 되고 또 난 여기만 절대값 표시할래 이래도 되는 거지. 자, 이건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죠. 즉 무슨 말이냐? 볼게요. y는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야. 탄젠트 b세타라면 원래의 주기가 파이였던 것이 주기가 파이였던 것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그렇죠. 절대값 b만큼 나눠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b세타. 그러면 하나 더 연습. y는 탄젠트 2분의 세타였어.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겠노? 그렇죠. 자,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1의 파이니까 다시 쓰면 그렇죠. 2파이가 되겠다. 콜?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주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복습. 요거 가지고 복습 한번 해볼게. 자, 너의 역할은 뭐라고? 너의 역할은 함수값이 점점 크거나 작아지는 역할. 자, 너의 역할은 뭐야? 확대, 축소, 세타축 방향으로 늘렸다, 줄였다. 너의 역할은 뭐야? 평행이동. 너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B와 C가 콜라보를 해서 평행이동. 너의 역할은 뭐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럼 원점을 바꿔치기 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원점을 바꿔치기. 여기에 원점 바꿔치기. 자, 탄젠트 세타에서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뭐라고 말하더라? 그렇지. 기함수라고 불러지. 기함수. 그죠? 원점 대칭인 함수 기함수라고 부르죠. 왜 원점 대칭일까요? 그래프를 보자고. 얘를 중심으로 어떤 함수값이 있을 때 4분의 파이를 넣으면 1이 나오던 것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 즉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와. 즉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그 결과값과 부호를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결과 함수값도 다른 게 나오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부호가 다른 게 나오더라. 이것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죠. 원점 대칭 기함수. 즉 기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기함수의 정의 요 녀석 정의를 한번 알아봅시다. 정의 기함수의 정의 이런 거지, 그지? 기함수의 f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그죠? f에 세타 분가가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그 결과가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임의 세타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녀석을 기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탄젠트 함수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그려볼게요. 자, 탄젠트. 자, 이 탄젠트 2세타 됐어? 요거 한번 그려볼게. 자, 쭉 한 다음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역할이 뭐고 얘 역할이 뭔지 알잖아. 그죠? 주기가 그렇지. 주기가 2분의 1이 됐습니다.
2분의 파이.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주기가 아까 뭐였다고? 파이였던 게 2분의 파이로 줄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4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그림을 그린다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난 지금 뭐만 반영했어? 여기만 반영했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아하. 2배 뻥튀기 됐으니까 모든 점들이 함수값들이 여기에 찍히던 것이 하나 더 위로 올라가고 다 위로 2배씩 올라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찍는다면 요런 그래프가 되겠다. 요런 그래프. 됐어요? 선생님 그래프 좀 못생기게 그렸죠? 그럼 여기 끝이 아니라 정의역은 세타 전체잖아. 실수 전체잖아. 그런데 이때 선생님 4분의 파이 값이 있나? 조심해야 되겠네. 요 점근선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점근선에 해당하는 요 점들 있죠. 여기 요 세타 값들 있죠. 이때는 함수 값이 없잖아. 그럼 정의역에서 조심해야 되겠네. 정의역에서 어떤 것이 제외되는 거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뭘 제외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여기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런 걸 제외해야 되겠죠. 정의역에서. 그런 거 좀 조심합시다. 그지?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4분의 요 간격이 몇이라고? 요 간격이 2분의 파이지. 또 2분의 파이만큼 더해봐. 4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했으니까 4분의 3파이? 맞아? 4분의 3파이? 네, 2분의 파이만큼 더했네. 그지? 그럼 여기에 또 정근선이 이렇게 생기고 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자리는 뭐가 될까? 그렇지. 요 자리는 뭐가 돼? 빨리 말해봐. 그렇지. 여기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요 자리는 당연히 뭐가 될까? 그렇지.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보는 거야. 그죠? 그럼 이때 점근선은 뭐라고 부를까요? 점근선 연습하지. 점근선. 이럴 때의 점근선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봅시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y는 미쳤어. y는이 아니지. 방정식 세타가 모일 때 아까 n파이였잖아. n파이. 좀 전에 거. 이게 만약에 2가 없었다면 그냥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로 하기로 했잖아. 그죠? 네. 맞습니까? 왜? 이게 주기만큼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할까, 이제? 요 부분이 주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제 뭐라고 바꿀까? 그렇죠.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맞죠? 주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거니까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확인 작업. 진짜? 요것도 이게 표현할 수 가능한 거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자,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정근선 요게 나올 거고, 맞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죠? 요게 나오겠다. 됐죠?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겠죠. 정근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요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요만큼이 뭘 뜻하는 거야? 요만큼이 그렇죠. 주기를 뜻하는 거죠. n은 그런 주기 몇 1, 2, 3, 4, 5, 6 하면서 그죠? 주기 됐죠? 이해되셨죠? 네. 요만큼이 주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아까는 주기가 어땠어? 파이였었죠. 지금은 2분의 파이였었죠. 요건 뭐야? 스타트 값. 여기 4분의 파이 스타트 값. 여기 스타트 값 4분의 파이. 자,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좀 길었네요.